2021년 4월 넷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서호주주 격리호텔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자 발생 소식과 늦어지는 백신 접종 속도로 인해 전면 재조정한 호주 백신 접종 프로그램 소식, 호주 뉴질랜드 간 자유여행이 시작된 소식입니다. 약 80여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며 안정세를 유지했던 서호주에 확진자가 발생하며 오늘 자정까지 3일간 락다운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호주 퍼스 및 풀 지역 일대 주민들은 필수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외출이 금지되며 시민들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어제 4월 25일은 호주 현충일인 안작데이로 이를 맞이하여 열리는 각종 행사 때문에 코로나 확산의 우려가 더욱 커졌었는데요. 이번 락다운 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집 드라이브웨이 앞에서만 안작데이 기념식 참여가 허락이 됐었습니다. 이번 지역 감염의 시작은 다시 한번 격리호텔에서의 전파로 시작이 됐는데요. 퍼스 머큐어 격리호텔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인도에 결혼식 참석을 하고 돌아온 한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이후 파트너와 건너편 방에 머물고 있던 남성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입니다. 격리호텔에서의 바이러스 전파가 락다운까지 이어진 이유는 한 남성 때문입니다. 상하이에서 귀국한 빅토리아주 남성은 2주간 격리를 마치고 음성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격리가 끝난 후 빅토리아주로 돌아가기 전 5일간 퍼스의 여러 장소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었는데 퍼스에 있었던 당시 전염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21일 멜번행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한 후 코로나 감염이 확인되었었습니다. 이로써 빅토리아주는 55일간 이어진 지역 감염자 제로 행진이 끝이 났습니다. 서호주주는 락다운을 초래한 이번 감염 사례와 관련해 2명이 더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상황인데요. 이 중 한 명인 40대 남성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중 하나인 카디냐에 위치한 키친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퍼스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 마크 맥관 서호주 총리는 연방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맥관 주 총리는 연방 정부가 호주인들이 인도를 비롯한 바이러스 고위험국을 너무 쉽게 여행하고 귀국하도록 허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 정부는 호주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고위험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방역당국은 특히 인도에서 입국해 호텔 격리 중인 사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서고 누적 확진자는 1,600만 명 이상, 사망자도 18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호주는 곧 해외 입국 허용 인원을 현재 주당 1,025명에서 512명으로 축소할 방침이며 NT주도 입국하는 비행기의 30%가량을 축소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며 인도에서 호주로 돌아오는 직항기의 경우 30%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호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 및 백신 배송 지연 문제 등으로 인해 접종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더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으로 50세 미만에게는 화이자 백신이 권고되고 있고 50세 이상에게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라고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접종 속도는 더욱 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표치에 한참을 못 미치는 약 180여 명만이 접종을 받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금 속도라면 집단 면역은 2023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늦어지는 속도에 연방 정부는 호주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전면 재조정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세 이상인 사람들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해당 백신을 접종하기로 한 것인데요. 5월 3일부터 호흡기 관련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5월 17일부터는 GP 진료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호주 생산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백신 확보가 수월하기 때문에 다른 백신들에 비해 공급이 안정적이고 50세 이상의 경우 혈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접종 계획이 수정이 됐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이 수정이 됐지만 집단별 우선 접종 원칙은 유지가 되어 취약층과 노약자에게 우선권이 부여가 되며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올해 중반까지 일선 의료진, 출입국 및 호텔 방역 관계자,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 입주자 및 종사자, 노약자 등에 대한 접종은 반드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 대도시에서는 대규모 백신 접종센터 건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드니의 경우 시드니 올림픽파크에 5월 중순까지 대규모 백신 접종센터 가설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멜번에서는 이미 백신 허브 3곳이 문을 열어 70세 이상자는 누구나 예약 여부에 관계없이 백신 허브를 방문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이 제공이 됩니다. 1년여 만에 처음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양 방향 간 자가 격리가 면제되는 자유여행 트래블버블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트래블버블은 외국인을 포함해서 호주나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가 호주 국경 개방의 시작이라고 보는 관점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호주 정부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 수가 3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국경 개방과 관리에 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뉴질랜드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국경 개방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자유여행 개시 하루 만에 오클랜드 공항 직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며 이번 트래블 버블이 차질을 빚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뉴질랜드 총리는 국경 직원들이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이송하는 비행기와 접촉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만큼 지금과 같은 관련 케이스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 역시 트래블 버블의 일부분일 뿐이고 계속해서 자유여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해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오늘은 서호주주 격리호텔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자 발생 소식과 늦어지는 백신 접종 속도로 인해 전면 재조정한 호주 백신 접종 프로그램 소식, 호주 뉴질랜드 간 자유여행이 시작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